왜? 스를 빼고 주구장창 쓰는 팀이기 때문에 몸에 배 있어. 만시간의 비밀. 겸손해야 돼. 내가 왜 볼 지금 3초에서 갖고 있어?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은퇴하겠습니다. 아, 나 안 해요. 그렇죠.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에이, 응원하자고. 응원하자고 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자, 대구입니다. 대구 어떻게 보시나요? 야, 대구는 정말 아직도 세징야 에드가야. 근데 아직도 세징야 에드가가 잘해. 심지어 지난 전북전에는 세징야가 수요일날 다쳤대요. 그래서 목금토를 아예 훈련 안 했대.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경기에 나온 거예요, 후반에. 나는 스프린트를 아예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전근이 다쳤더라고. 그래서 테이핑을 허벅지 안쪽에 쫙 길게 하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한번 뛰다가 딱 올라올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스프린트 없이도 그냥 스프린트 없이도.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구나. 저 선수는 그냥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결국 쐐기골을 넣으면서 넣었죠. 네. 대구한테 첫 승을 했고, 대구는 지금 수년째 이 포메이션으로 이 거의 유사한 스타일의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야말로 철학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확실한 포메이션에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그 자리에 그냥 꽂아 넣는 거의 유일한 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감독이 한 3명, 4명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팀이고, 이게 설령 지루할지라도 이게 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이제 큰 도움을 줬던 선수, 거기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양념을 쳤던 선수가 이제 고재현 선수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금 다른 유형. 그렇죠. 그 전과는. 네. 이 선수 뭐지? 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재현이라는 선수는 약간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열쇠골이에요, 지난 시즌. 맞아요. 지난 시즌 열쇠골. 근데 그렇다고 스트라이커는 아니야. 그렇다고 윙도 아니야. 공미도 아니야. 그 중간 사이 어디에 있거든요, 맞아. 항상.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수를 놓치나 봐, 걔를. 그 어딘가에 있으니까. 스트라이커 하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10번 뭐 미드필더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윙포워드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위치 자체가 또 성향 자체가 돌파를 즐기는 윙포워드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그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 어딘가에서 슈팅을 때리고 골을 넣으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동료가 슈팅을 때리거나 침투를 할 때 그냥 조건 반사 튀어나가는 선수가 고재현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선수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짱 보고 뛰는 선수들이 있고 야, 아니다 싶으면 안 뛰잖아요. 근데 고재현은 여기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싫어할 수가 없다. 이런 유명한 선수.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기술로 돌파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쇄도를 하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왜 갑자기 여기서 뛰어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대단한 집중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능력이지. 그게. 네. 성실함이 기본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징야도 슈팅력이 있고 유효슈팅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에드가도 박스 안쪽에서 이번에 또 에드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는 그렇죠. 에드가가 박스 안쪽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고재현 선수 그런 유형이 있으면 이 세 명의 조합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 옆에 옛날에 김대원도 그러면서 잘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고재현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팀 안에서는 굉장히 유틸리티 자원이라서 활용도가 높아서 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고, 근데 이제 수비의 뎁스가 약해진 건 되게 약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빠진 선수 보면 정태욱도 빠졌고 박병현 빠졌고 수원 FC로 갔죠. 네. 맞죠? 김우석 강원으로 갔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3백이 항상 6명이 잘 돌아가는 팀이었는데 뭐 경고 누적 빠져도 되고 부상으로 빠져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메울 수 있고 또 김진혁이 또 어느 정도는 다 했어. 세 명에서. 지금은 조진우, 김진혁, 홍정훈밖에 안 나오고 기존 자원이고 나머지는 밑에서 올라오는 어린 선수들을 지금 뎁스를 채워내고 맞아요. 김강산이 있긴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중앙 센터백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수비 뎁스가 조금 얇아진 거는 대구한테는 약간 약점이 될 수 있죠. 대구는 항상 6명이서 했거든요, 센터백을. 근데 우리가 사실 홍정훈한 선수, 박병현, 그다음에 뭐 정태훈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구에 참 밀려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제주에서 잘 못 됐죠. 못 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다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대구에서 중앙 수비수로. 어디서? 대구에서. 센터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오는 선수들도 한번 지켜볼 여지는 있죠. 아, 있죠. 왜? 스를 빼고 주구장창 쓰는 팀이기 때문에 몸에 배 있어. 만시간의 비밀. 그 선수가 이 팀에서 잘하려면 그럼 3백 써야 돼. 그래. 네. 안 맞으면 나가야 돼, 사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갖춰진 틀 안에서 자기가 잘 맞춘다면 좋은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중앙 수비수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에드가와 세징야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확실히 나이가 든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느껴져요. 부상 느껴져요. 빈도도 늘어나고 풀타임을 약간 불안하게 소화할 것 같아요. 한 시즌 내내 아무리 건강해도
감독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뺄까? 왜냐면 뒤에 넣을까? 조금 더 무리시키면 괜히 누적되니까 결국에는. 네. 계속 지금 에드가랑 세진야는 조금씩 다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나이가 87과 89예요. 87이면 얘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입니다. 네. 89도 적은 나이가 아니야 이제는. 근데 이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틈에 어떤 선수로 좀 메워주느냐. 다행히 지난 경기 때 이용래, 이근호, 85, 86 저 형들이 난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이날 뛰다가 둘 다. 이근호도 뛰었잖아. 그러니까 은퇴하는 줄 이용래, 알았어. 이근호. 아니 무슨 내일 없는 것처럼 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가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들도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공격 라인에서 나이가 많아. 많아요. 많죠.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은근히가 아니야. 되게 많아. 되게 많은 네, 편이야. 네, 네. 이거는 나중에 지치면 그렇죠. 이게 변수가 생겨요. 이거. 그래서 삼복 더위 때 가장 좀 네,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선수들이. 여름이라고 하세요. 네. 네, 여름이라고. 바셀루스라고 파네카 찍은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약간 그거거든? 잘하는 듯 못하고 못하는 잘하는 약간 그러니까 돌파를 이상하게 하는데 돌파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선수 있잖아요. 네. 막 깔끔하진 않아. 뭔가 공이 발에서 빠졌는데 돼. 돼. 약간 이런 어. 느낌이라서 좀 약간 로또성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제주전에서 파넨카. 찍었죠. 예. 네. 득점한 바가 있는 바셀레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새롭게 영입된 또 브라질. 여기는 브라질밖에 영입 안 하니까. 그렇죠. 브라질 선수들을 좀 잘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너무 히트하고 있는 팀이죠. 광주입니다. 네. 아니 앞에서의 속도감이 최고인 것 같아. 이게 에버리지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선수들의 위치가 절대 안 정해져 있고 맞아요. 누가 빠지면 누가 올라가고가 너무 확실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게 마킹 하잖아요. 경기하다 보면 내 멘투 오늘 멘투였는데 이게 지정될 수가 없어. 계속 바뀌어. 내 멘투가 아마 상대팀 입장에서 아 뭐야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상황이 너무 많고 풀백이 제일 높은 데 가 있는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기가 아예 그냥 왼쪽 끝에 가 있고 그리고 은근히 광주의 그 풀백 자원들이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 맞아요, 맞아요. 윙을 섰던 선수들이야. 네. 다 윙 섰던 그 윙 섰던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광주 경기 보면 아사니를 제외하고 빠져나갔을 때 왜 유기적으로 나오냐? 욕심을 부린 선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로. 맞아요. 예. 볼을 갖고 있었을 때 누가 빠져나간다? 근데 뭔가 나 넘버 10 내지는 나 브라질 뭐 외국인 선수야 이러면 자기들 가져가거나 그냥 슈팅 때리거나 막 좀 질질 끌 때가 있거든. 근데 광주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그 이브리그 물이 안 빠진 거야. 팀워크 팀워크 겸손해야 돼. 선수들이 내가 왜 볼 지금 3초에서 갖고 있어? 이거 뭐 잘못된 거야. 빨리 움직이는 데 있으면 빨리 패스해줘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유기적인 어떤 패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그 대신 아산이는 너는 해도 돼. 그런 것 같아. 너는 해도 돼. 왜냐면 아산이는 특별히 욕심을 부리더라고. 네. 좀 볼을 갖고 이거는 있고. 그렇게 지시를 안 한 것 거 같지? 같지. 걔가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더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개인 플레이를 시키고 솔로 플레이 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히 팀 플레이 위주 자리 메워줘라. 빠지면 들어가라. 이걸 계속 주문을 하는 것 같고. 아사니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도 혹시 빼앗기거나 아니면 돌파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료들이 접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정효 감독이 아사니한테 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것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2명 붙여줄게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하더라도 뭐 패스 줄 곳이 한 곳이면 거기에 막혀버리면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매 순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쉽게 터치로 경기를 풀어가기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광주전 때 TV로 얘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막 선수 위치가 헷갈리는 거야. 얘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봤냐면 선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TV에다 이렇게 해봤어. 여기 공 주변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안에 광주가 많은지 인천이 많은지 해봤거든요. 계속 4대인 거야. 네, 4대 2. 광주가 4명이면 인천 네. 2명밖에 없어. 그 속에. 그 공간에. 네. 내가 정한 공간이야. 이건 공 주변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다 하네요. 경기 보면서. 아니 왜냐면 너무 특이했으니까. 너무 특이했어.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네. 해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화면이 아닌 전체적인 경기장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중계를 하니까 이거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상대보다 공수 전환의 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속도감 있어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네. 자,
뎁스 얇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수 지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문제점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지금 초반에 어떤 기세는 광주가 만만치 않다. 근데 분명히 그런 변수는 살아있는 팀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저는 없이. 끝까지 재밌는 경기를 하되 끝까지 위에는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적으로. 그러면 이종효 감독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컨셉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나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말이 있잖아, 자기가. 아니, 하고 싶은 거 있는데 38라운드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난 이종효 감독이 여름 아니면 좀 부상 선수 좀 지쳤어. 야, 바꾸자.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플랜 알지? 이제는 우리 스타일 좀 버리고 내려. 오늘은 좀 쉬어가야 되면서 다른 식으로 다른 색깔 보여줘야 돼. 했는데 그게 또 먹혀들었어. 그러면- 그럼 또 존나 멋있을 것 같아. 멋있지. 그러면. 네, 지금 그- 이종효 감독이 제일 핫하잖아. 인터뷰부터 핫하고. 그렇지. 약간 좀 관종이 있어. 약간 저는- 그 느낌 있지. 저는 사실 이제 2022 K리그 시상식에 갔을 때 어쨌든 이종효 감독이 K리그 2 우승팀 감독이니까 그렇지. 지도자상을 받았잖아요. 그 소감을 얘기할 때보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이 사람 그랬죠? 뭐지? 이 사람 뭐지?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FC 팬들에게 저는 약간 출사표를 던집니다. 네. 저의 축구는 도전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다음 시즌 예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고했구나. 일반적이지 않은 맞아. 소감이었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 소감은 2022 시즌을 돌아보면서 그치. 뭐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구단과 선수들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이렇게 한 거 우리 선수들한테 고맙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밝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약간 선전포고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종현 감독 내가 뭐 관종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이야기나 행동들을 일단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잘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야. 아. 그 이종현 감독이 그러면서 또 흥분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인터뷰. 서울 보고 이런 식으로 축구하는 팀한테 져가지고 분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처음이죠. 사실 네. 뭐 우리가 축구를 하고 나서 콘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 무리뉴도 안 하나? 무리뉴도 안 해. 끽끽해야 저쪽 너무 수비 축구했습니다. 약간 이런 정말 얘기하지. What the fucking 축구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 졌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이종효가 뻑한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고.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진짜 대단한 감독이다. 근데 나는 만약에 지금 K리그의 한 구단의 구단주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이야. 광주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이프야. 미안하지만 전 데리고 옵니다. 이종효 주고 데리고 옵니다, 저는. 데리고 옵니다. 감독 이종효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선수만큼 주고 데리고 옵니다. 어제 팀의 구단이라면 대한민국이 없었던 일이죠. 예.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중간에 감독 빼오잖아. 근데 우리도 포토도 그렇게 오고 했잖아. 박진석 감독이 서울 갈 때 그렇게 갔지. 좀 줬어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예, 네. 저는 데리고 옵니다. 아가리 FC. 아가리 FC. 근데 감독인데 여기가. 올라가야지 위로. 네, 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올라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광주를 오래 봤잖아요. 좀 충격 신선? 정말 신선합니다. 네, 신선하고. 승격팀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꼭 있어요. 와, 신선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진짜 또 추락하면 한없이 추락할 때가 있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명히 내려올 거야. 이거 한계가 있어. 내려오긴 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것을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느냐,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느냐, 이거 차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나 좀 부드럽게 내려와서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광주가 아닐까. 근데 분명히 약점은 있다라는 것도 인천전 5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계속 몰아치고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힘들잖아, 체력적으로. 집중력 툭 떨어지는 거야. 전반 끝났다라는 생각이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패스 미스 나서 압박 당해가지고 PK 내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후방에서 뭐 있는 선수들의 개인 기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네. 네. 아무튼 광주 축구는 매력적이다. 오.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1위 1비 할 만합니다. 네, 이 팀의 그리고 결과는. 광주 경기는 꼭 챙겨볼 매력이 있는 볼 거면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면 재밌다. 헷갈릴 거야. 만약에 이민기가 분명히 후방에서 이렇게 사이드 벌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트라이커하고 측면 엄지성 사이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엄지성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아산이의 득점력이나 프리킥 뭐 대단했죠. 볼 게 많은 팀이 광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입니다. 포항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호재? 이호재? 진짜 이게 자, 지금 현재 득점 3위, 득점 랭킹 2위입니다. 네, 그렇죠. 아산이가 1위고. 네, 아산이가 1위고. 그리고 다 교체됐잖아.
교체로 2경기 3골이죠 지금. 이 시즌 근데 초반의 모습은 이원식급이에요. 지금. 네. 옛날 부천. 옛날 부천의 이원식급입니다.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호재인데 포항은 여전히 멤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안정감 있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또 이호재가 갑자기 터져주면서 네, 승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호재의 당연히 능력도 있지만 김기동 감독이 사실 이호재를 작년에 보면 되게 신뢰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초반에 딱 쓰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또 안 쓰더라고. 난 이호재한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봤어. 야, 왜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봤어. 맞아. 잡혔어. 한번 잡혔어. 극대노. 그때 당시 유행하는 단어. 극대노. 그렇게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맞아. 했어. 네. 했는데 이게 또 감독이 이걸 또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고. 그렇지. 감독들의 그 은근히 안 믿는 선수 이렇게 벤치는 있는데 딱 한번 보고. 있지, 솔직히 있잖아. 있잖아. 어. 근데 이거 어쨌든 믿고 투입한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렇죠. 그래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는 이호재의 한 절반 그리고 이 감독의 어떤 투입의 결단 절반. 그러니까 단순히 이호재 투입만을 놓고 김기동 감독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앞선 시즌들에서도 갑자기 이 선수를 하면서 실제로 발굴도 하고 그렇게 잘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카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선수 명단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스트라이커 9번 자리를 올 시즌 채웠잖아요. 너무 외국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름도 기억 안 나. 그렇지. 레오 가말류 요 정도 기억난다. 그러니까 직전 시즌에는 모세스라는 선수가 있었죠. 있었지. 있었지만 뭐 한두 경기 반짝하고서는 이승모 선수에게 자리를 뺏기고 뭐 이승모도 자기 자리도 아닌데 맨날 그렇죠. 네, 너무 잘해줬죠. 그거 치고서는. 네네. 근데 제카를 영입하면서 올 시즌은 그래도 스트라이커가 있던 이제 과거에 일류첸코가 해주던 역할 같은 거를 바라고 데리고 왔겠죠. 왜냐하면 측면에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카도 물론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 지난 시즌 대구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동계훈련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아직은 뭐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경합 과정이나 제카가 은근히 기동력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쉽다. 네, 그리고 오베르단이라는 선수가 그 오베르단 간만에 포항이 좋은 외국인. 뭔가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사실 들 정도로. 이름 보고 약간 오베르탕 생각나가지고 조금 약간 약간 좀 힘 빠져 보이지. 약간 힘 빠져 보였는데 실력이 굉장히 준수하고 좀 오래 잘하면 K리그에서 오래 뛸 수도 있겠구나 스타일이. 베테랑으로 좀 그러니까 특히 K리그에 오래 뛴 선수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오래 뛴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있어요. 진짜 약간 언성 히어로처럼 이런 선수들 뭐 이부 리그엔 닐손 주니어가 있고 뭐 옛날 일본 선수로는 그 울산에 쓰러주는 마스다? 마스다가 아닌데? 다스다? 아니야? 뭐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 유형의 선수들. 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꽤 뛰는데. 그러니까 K리그에 지금도 있죠. 오스마르 막 그런 역할이.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포항이 지금 한 번도 안 졌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긴 해. 그러니까 진짜 김기동 감독이 꾸역꾸역 생각해내서 맞아.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누구 하창을 퇴장당하면 이렇게 해서 하고 약간 물 새가지고 김기동 맞아요. 감독 손이 한 10개야. 이거 맞고 여기 맞고 머리로 맞고 해가지고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임상엽도 나갔기 때문에 임상엽도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포항에서 나갔고 신지로 나갔고 이거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초반에 분위기도 잘 잡아놓은 거야. 이호재. 왜냐하면 진짜 이호재 선수가 둔탁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선수인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골 넣으면 어느 순간 그럼 스타일 잡혀가지고 또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느낄걸요. 우리 이호재 우리 포항 드디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우리가 보유했다라고 생각하는 포항 팬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포항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발 이호재, 제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 그냥. 이 분위기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호재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스트라이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뭐 믿음이 확실하진 않고 않죠. 왜냐하면 또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슈퍼조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출장 시간 늘리면서 팀에 더욱더 공격 라인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성장을 해야죠. 네,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까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카가 앞에서 버텨주고 본인이 이제 조금 힘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지금은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선발로 들어가서 막 견제당하고 하는 것보다 확실히 공격 조합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측면에 확실히 약점이 있고 수비 뎁스에도 지금 굉장히 어린 선수들만 갖다 쓰면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안 진 건 대단한데 이게 포항 팬들도 지금 휴식기잖아요. 네. 약간 올해
작년보다 조금 그런 게 있을 거야. 맞아, 뭐 맞아. 표현하기 좀 어렵다. 뭔가 확실히. 좀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수비에서도 수비 뎁스가 물론 박승욱이 여기저기 다 메우고 있지만 김기동 감독도 그 박찬용 선수에 대해서는 빨리 그랜트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찬용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왼발에서 나오는 그치, 그런 그랜트. 장점도 있고 그랜트와 박찬용이 있을 때 결국에 수비에서는 작은 실수 한 방이 크게 좀 리스크로 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창래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결국에는 퇴장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리스크 있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압박에서 컨트롤 미스하면서 대전전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에 나왔으니까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 네. 근데 뭐 지지 않고 휴식기를 맞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거라고 대단하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승격팀인데 2승 2무 역시 여기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봄이 왔다 대전에. 와, 대전. 대전 사람 아닙니까 형수님이?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대전 잘 나가면 네. 그래도 관심 갖지 않을까요? 누가요? 우리 와이프도 어쨌든 원래 좀 관심이 있었죠. 있었죠. 네, 수원. 수원에 네. 그 스토리. 지난 남자친구가 수원 팬이라서. 그 스토리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아니고 지난 남자친구. 네, 지난 남자친구. 저 사귀기 전에 남자친구. 네네.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서 볼 때 수원 경기하면 야야 네가 좋아하는 수원 경기한다. 뭐 그러면서 제가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원이 꼴찌니까 보기 힘드니까 네네네. 이제는 대전으로. 고향으로 가시는 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원과 대전 이거 팬덤 옮기기 쉽지 않은데 또 만나면 특별시 대결이잖아요. 축구 특별시. 팬도 아니에요. 남자친구 따라서 손잡고 쫄래쫄래 원정 버스 타고. 남자친구란 표현 좀 불편합니다. 네, 그렇게. 옆이지만.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거지. 난 진짜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 소개팅 때도 좀 기분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친다. 전 남친하고 술 먹고 다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런 얘기 다 해도 괜찮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자기가 왜 얘기했냐면 나랑 사귈 생각이 없었다. 그냥 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래.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고 싶대. 그 얘기한 나를 왜 했을까? 진짜 이불킥이지. 네. 네, 이런 건 식장 탈출에 자세히 나옵니다. 식장 탈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전입니다. 대전. 자, 대전 파악 가능한가요? 파악이요? 네. 어떤 파악이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이어진다. 뭐 이민성 감독이 어떤 식으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그 스케줄상 성주가 대전 중계를 꽤 할 거거든요. 네네. 꽤 했어요. 지금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그럼 대전은 이게 좋다. 대전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전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번 대전은 시즌에. 일단은 지금 주세종 선수가 빠져 있지만 네. 부상으로 주세종 빠지기 전까지 주세종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령관입니다. 거기에 이 이진현과 뭐 서영재 이런 선수들, 서영재 말고 또 하나 또 이현식 이런 미드필더들이 워낙에 이 컨비네이션이 잘 맞더라고요. 그 컨비네이션이 뭐냐면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이진현과 이현식은 워낙 많이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공도 잘 차. 주세종이 너무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조유민, 김민덕, 안토니라는 새로운 외국인 수비수의 이 수비 조합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저는 가장 좀 걱정했던 게 안토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유민과 김민덕과 이 3백 조합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첫 경기를 봤었는데 안토니요 생각보다 위치를 너무 잘 잡아요. 그리고 서영재 선수가 본인보다 한 칸 왼쪽에 있을 때 서영재가 올라갔을 때 본인이 서야 되는 위치 그리고 커버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수비에서 안정감이 있으면 중원 경기를 풀어나가기도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레안드로 티아고까지 초반에 터지면서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동력과 포지션 파괴를 통해서 상대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신선한 그런 매력을 줬다면 이 대전은 중원에서의 기동력과 이런 볼을 잘 차는 능력까지 정말 밸런스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주세종이 없음에도 임덕근이라는 선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좀 아쉬워요. 임덕근이 있을 때와 주세종이 있을 때 측면이나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타이밍은 좀 달라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공격의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주세종 선수 돌아온다면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대전이 아닌가. 이민성 감독 축구 자체가 워낙에 또 기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에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이 팀도 위기는 있을 것이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네네. 네. 결국 뎁스 문제죠 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전의 기량이 너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벤치 선수들은 뛸 기회가 그 시간만큼 줄어들고 갑자기 들어갔을 때 또 그렇죠. 잘 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추다 보면 대전도 이제 어느 순위 정도에 좀 안착하면서 잔류를 하는 게 어쨌든 목표잖아요. 1차적인 목표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뎁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기존의 1부 리그에서 계속 그 어쨌든 팀을 유지시켰던 수원, 뭐 수원 FC, 뭐 강원 이런 팀하고 비교했을 때 대전의 뎁스는 어때요? 저는 어쨌든 대전도 돈을 쓰는 팀이니까. 지금 수원과 강원, 뭐 수원 FC에 비하면 수원 FC는 뎁스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원과 수원, 삼성에 비해서 대전의 뎁스가 딸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대전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한 컨셉은 있으니까 그에 맞는 교체 카드들을 봤을 때 뭐 김인균이라든지 신상은 그리고 공민현 이런 선수들 모두 전방에서 좀 기동력 있는 플레이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대로 써먹을 선수들은 대전에 더 많다. 알짜배기들이 많다. 알짜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대전은 그래도 뭔가 운이 좋고 하면은 이제 파이널 A까지 바라보는 거고 어쨌든 중위권 순위는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첫 단추는 잘 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조열 감독에게 한마디 들었지만 순위 자체는 2위로 굉장히 지금 순항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게 3승 1패인데 사실 3승 1패의 만족감은 팬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수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어찌저찌 만회하는 형태로 뭔가 계속 약간 찜찜한? 약간 찜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되게 시원하게 지금 3승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황의조가 왜? 황의조 더 좀 골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루 채권은 왜 저래? 이러면서 약간 공격에 있는 답답함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이제 그 대신 오스마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팀이긴 하지만 2위가 약간 불안감이 역시 안타깝게도 골키퍼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2위인데 불안한 이유는 지금 골키퍼가 벌써 2번 실수했거든요. 그 이제 백패스 잡은 거랑 네. 제주전에서 이제 쭉 슬라이딩해서 나오다가 이제 그렇죠. 미스를 해가지고 실점에 좀 빌미를 제공을 해서 그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 경기 이겼으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이제 좀 묻혔죠. 끊길 수 있고 A매치 휴식기가 오히려 다행인 상황인데 이거 확실히 골키퍼 멘탈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이걸 회복을 어쨌든 구단에서 도와줘서 동료들이 막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뭘 어떻게 하든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케어만 된다면 중상위권에서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럼 결국 어쨌든 골키퍼 교체를 백업 골키퍼를 1번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백종범이라는 선수란 말이에요. 물론 연령대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지만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또 불안감이 생기면 이거 이제 플랜 자체가 완전히 꼬이는 거죠. 골키퍼 1번, 2번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1번은 뭐 무너지면 2번이 와서 잘하면 되는데 2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서울이 엄청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골키퍼 포지션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1번 골키퍼 저렇게 실수하고 불안하면 2번 골키퍼 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 보면 2번이 1번보다 나은 게 없거든. 경험, 뭐 신장 뭐 이런 게 다 그치. 부족하니까 2번이 어떻게든 1번 골키퍼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제 멘탈 관리해주고 해야 돼. 물론 2번 골키퍼가 더 나은 경우도 왕왕 있죠. 네.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골키퍼가 갑자기 강현무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러면서 강현무가 왜 그렇게 조명이 됐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3, 4년 전에 강현무 빵 터졌을 때 그렇게 해서 조명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2번인 이유가 있고 3번인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 근데 1번이 빠그러진다? 그러면 2번이 그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걸 확신을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김용대 이후로 유상훈과 양한빈이 거의 양강 구도로 경쟁도 하고 뭐 공존도 하면서 지금 둥탕 잘 오다가 두 선수가 지금 다 나간 처음 시즌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새 출발인데 이제 새 출발이 안타깝게도 최철원 선수가 지금 계속 실수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플랜이 무너졌고 물론 다른 골키퍼 오승훈 골키퍼도 실수를 했고 정민기도 실수를 했지만 맞아요. 지금 이 서울 골키퍼의 실수와는 좀 달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괴가 다르죠. 괴가 완전. 다른 상황이라서 너무 또 이슈가 되는 실수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지금도 잠을 힘들 못 거야. 이룰 수도 힘들 있어요. 거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단 차원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고 잘 할지 그리고 A매치 휴식기가 다행히 있어서 이 선수가 회복할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다음 라운드
좀 봐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보는 근데 또 그게 있어. 5라운드 다 나만 보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할 거. 맞아, 하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돼. 나는 내 성격에 나는 내가 실수 이렇게 두 번 했잖아. 그러면 5라운드 때 다 나만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더 말리기 그렇지. 시작하고. 너 성격이면 바로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나 안 해요. 그렇지. 은퇴하겠습니다. 식도염 앓고 제 2의 길을 가겠습니다. 식도염 지금 앓고 있을 거야. 네, 아마. 네. 그래서 진짜 좀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왜냐면 이런 큰 실수가 한 시즌에 이렇게 이런 실수 거의 안 나오거든. 안 나오지. 근데 이제 2경기 연속. 이 두 캐칭 번 실수는 연속. 할 수 있어. 이런 건 그렇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첫 번째 백패스 울산전 실수 이건 같은 너무 경우는 커서 너무 큰 그게 크다 실수였지. 보니까 두 번째 실수도 같이 따라가는 그치. 거거든. 왜냐하면 울산전 그것도 실수가 만약 2대0, 3대0에서 실수해가지고 4대0 됐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네. 본다면 1대1인데. 승점 1점 울산한테 어. 너무 땡큐인데. 만약에 울산하고 비겼으면요. 지금 3승 1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리스크가 크고 일류첸코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일주일 건데 몸이 좀 안 되나? 보긴 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그냥 그래. 네. 그러니까 하프타임에 교체할 만해요. 사실 박동진이 오히려 지금 가장 박동주 오면 좀 활발함 느낄 수 있으니까 활발하고 공격 라인에서 황의조는 이제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뭔가 하려고 해. 확실히 국가대표의 느낌이 나. 경기 딱 이제 4경기 치렀잖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움직임 자체나 측면에서의- 슈팅의 어떤 임팩트나 이런 거 봤을 때 크로스도 괜찮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K리그 떠난 지 꽤 됐잖아요. 황의조가 어. 돌아왔잖아요. 황의조 원래 이미지가 쉬운 거 못 넣고 어려운 거 맞잖아요. 어려운 각도 슈팅. 진짜 어려운 거 많이 넣는 멋있는 거. 멋있는 거 많이 멋있는 거. 넣었어요. 멋있는 조금 거. 시간 더 주면 저는 충분히 터진다.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쉬운 거 놓친 거는 뭐 괜찮다. 물론 이제 임팩트가 있죠. 저 황의조 저거 넣어야지 하는 임팩트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레벨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골 마지막 경기에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네, 네. 괜찮았어요. 네. 네. 우루과이전에서의 그 어쨌든 골문 앞에서 못 넣은 거. 그치, 그때요. 그게 이제 좀 쌓이다 보니까 와 네. 이거 못 넣는다고? 근데 요게 쌓이는 건데. 플레이 자체는 팀에 되게 맞아요, 도움되는 맞아요. 플레이는 많이 해요. 수비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경험 많은 선수들이 후방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후방 골키퍼 자리에서의 어떤 아쉬움, 불안함이 여전히 살아 있고 양쪽 뭐 윙백들, 양쪽 풀백들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이태석은 말도 안 되죠. 22세 이하 자원인데 왼쪽에서 그렇게 뛴다? 네. 수비 자원이? 네. 야, 이훈룡 감독 그 황선홍 어시스트 이후에 최대 업적입니다. 네. 첫째를 낳은 게 폴란드전 어시스트. 아니, 폴란드전 어시스트 이후에 그 최대 업적. 이태석이 네. 2002년생이거든요. 네. 그 해 많은 걸 하셨네. 그래, 많은 걸 했네. 그렇네. 이일용 감독님이 많은 걸 하셨어. 모든 운이 거기에 딱 2002년에 다 그렇네. 들어가 있네. 그렇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이훈영 감독 이제 감독 느낌 이제 은퇴하고서의 느낌은 이제 크진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잠깐 했을 때. 느낌이 또 크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좀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근데 아들을 또 둘째가 지금 서울에 입단했습니다. 맞아. 형제가 있다. 둘째가 그럼 있습니다. 그때 이훈영 감독 서울 팬들한테 많이 미안했나 보네. 그때 감독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들로서 이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이미 채웠습니다. 이미 이태석으로. 이태석으로. 네. 엄청 좋더라고. 왼쪽 풀백에서 어린 선수가 이 정도고 쉽지 않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훨씬 아버지보다 기동력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치. 아버지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얼굴도 좋아. 그래. 스타일이. 그래. 스타일이 2002년 월드컵 당시만 해도 이훈룡 선수가 봤을 때 외국에서 남북 한일 그래. 한일팀인가? 한일팀. 원래 별명 귀순용사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맞아. 제일 어. 그 북쪽 느낌 나시는 분이 이훈룡 감독님이었거든. 그 당시만 해도. 네. 사실 이천수 선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선수 2위 했잖아요. 근데 이천수 선수가 인정했거든요. 솔직히 나보다 울룡 형이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태석 느낌 있어. 선수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좋아. 그리고 선수 실력도 좋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선수고 앞쪽에 황의조 터져주면은 뭐 일류첸코 좀 덜 터진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터져주면은 그 만회 가능하고 임상혁 간간히 골 넣는 선수고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이. 네. 멤버는 괜찮아요. 그리고 김주성 맞나? 맞아요. 수비수. 중앙 수비수. 그리고 이한범이 지금 부상인데 이 정도 하는 거면 수비 그렇지. 쪽은 괜찮아. 이한범 돌아오면 뎁스가 오스마르, 이한범, 뭐 김주성, 이러면 또 이제 이한범, 김주성이 어리잖아. 거린다는 건 뭐냐?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쵸. 거예요. 특히나 수비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정적이 되거든. 어쨌든 이한범이 돌아오게 되면 오스마로 활용도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니까. 그렇지. 미드필더로 쓸 수 약간 있고. 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왼발 센터백이거든요. 오스마르 김주성. 근데 이한범이 돌아오면 이제 오스마르의 유연성이 생기고 오른발 왼발도 맞출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수비수 꾸역꾸역 잘 막다가 슈팅 한 번에 이상 또 알 먹고. 이렇게 또 아이, 응원하자고. 응원하자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수비 알을 먹다니요. 그러니까 또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거죠. 그렇지. 최후방 골키퍼의 안정감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서울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울산입니다. 네, 마지막 그 울산 경기를 제가 입중계를 했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와, 존나 세다. 진짜 존나 셉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와 독보적이다 세다 이런 느낌 아니었어. 약간 불안했지. 그냥 진짜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우승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그냥 세요. 팀이 쌓인 거잖아요. 지금 약간 구력이 홍명보 감독 오면 쌓인 건데 이제 그 시작은 아챔 우승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김도훈 감독 시절에 아챔 우승하고 차곡차곡 차고 이제 선수들을 살짝씩 바꿔주면서 안정감이 생기고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도 다 또 자리 잡으면서 확실히 이제는 옛날 전북 느낌 난다. 최강희 감독 시절 전북 느낌. 우승 계속 할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약간 네, 그런 냄새가 좀 나는 저는 팀이다. 그 정도라고 봅니다. 어. 네, 존나 셉니다. 어. 왜냐하면 지난 시즌보다 세요. 이규성, 박용우 미드필더 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규성하고 박용우가 박스 근처, 그러니까 박스에 밀어주는 패스를 했을 때 대단히 창의적인 선수냐?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열심히 아니에요. 띄워주면서 안정적인 패스를 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근데 보야니치 센스 있는 미드필더예요. 네, 이제 그 기술의 레벨이 있지. 예, 네. 다른 색깔을 가진 중앙 미드필더를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루빅손. 또 루빅손 많이 뛰더라고 좋아, 왼쪽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교체 투입됐을 때 루빅손이 선발로 뛰고 지쳐 있는 수비 라인 많이 흔들어주고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고, 앞쪽에 주민규. 그냥 골 넣어요. 예, 주민규는 그냥 골 넣는 선수. 만들어서 넣는 선수. 그냥 15골은 무조건이야, 주민규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마틴 아담이라는 어쨌든 헝가리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출전 시간이 적잖아요. 어떻게 쓸 것이냐. 실제로 누가 뭐 매니저인가 에이전트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약간 불만. 불만 생겼다. 약간 마틴 아담이 있는데 왜 주전급 공격수를 주민규를 데려와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루트로 이게 인터뷰를 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마틴 아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나오는 것 자체는 홍명보 감독이 요거는 조절을 해야 된다. 요거 이제 괜히 이제 잘 근데 나가는 이게 분들이 강팀 감독의 숙명이죠. 숙명이죠. 그렇죠. 네, 어쩔 그러니까 수 없죠. 멤버가 좋은 팀들의 숙명 이걸 잘 조절해야 된다. 네. 다음 경기 바로 마티나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민규도 참을성이 있어요. 네. 네, 그 출장 시간에 대해서는 참을성이 있는 선수. 제주 시절에도 어쨌든. 네, 있는 선수이긴 하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주민규가 너무 볼을 잡고 연결을 너무 잘해주니까 주민규 은근히가 아니라 등 딱 잘하는 거 알죠? 원래 미드필더니까. 원래 네. 미드필더이기도 등 하고 등 잘 줘요. 예, 주위에 엄원상하고 저기 뭐야 뒤에 뭐 보야니치, 바코, 그다음에 루빅손. 바코 이런 데 주면 알아서 하는데 단지 아쉬운 거 바코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거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이었으면은 바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컸지. 더 컸기 때문에 바코가 지금 같은 경기력이면은 아마 초반 4연승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코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뭐 루빅손 아니면 뭐 엄원상, 김민혁 이런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팀으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바코가 욕심을 좀 많이 부리더라고. 본인이 뭔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나 봐. 볼 터치가 길어. 볼 갖고 있는 소요 시간이 너무 길어. 타이밍이. 그런 거를 좀 조절을 한다면 훨씬 더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바꿔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세. 또 김민혁은 또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김민혁도 원래 볼을 잘 차는 선수야. 맞아요. 잘 차는 선수였는데 잘 데리고 온 것 같고. 그 성남 시절에 사실 경기력이나 성남과 어우러졌던 그 김민혁을 봤을 때 울산이 데려가기는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울산 선수들과 어우러지니까 본인의 장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확실하면 옆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 그냥 김민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청용도 나중에 후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로테이션 멤버로서 들어왔을 때 제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언성 이유로 박용우 있고. 나는 박용우는 박용우는 6월달에 A 매치 때 뽑을만 일단 뭐 쓸지는 모르겠는데 뽑을만 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정우영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용우 나이대가 93년생이죠. 93이요. 정우영이 89니까 딱 이제 한 번쯤은 테스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박용우는 한 번쯤 A 대표팀에 뛰지 못하더라도 뽑혔을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뽑힌 안 적이 뽑혔지. 없더라고요. 예. 그 기회가 어쨌든 벤투 감독이 처음 부임해서 선수들 보러 다닐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이 박용우 선수 경기를 보러 왔던 경기에서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FA컵 결승 못했어? 2차전이었는데 그냥 뭐 0대0 비교도 괜찮은데 2대0인가 졌는데 두 골을 모두 박용우 선수의 단점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뭐죠? 상황에서 에드가 선수와 스피드 경쟁에서 아, 밀리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 경합 상황이 나는데 박용우가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 에드가와 스피드 경합이었거든요. 야, 에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 스피드 경합에서 밀려서 넘어지면서 근데 실점을 애드가 이거 좋아. 어. 뛰어들을 때 이거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서 넘어지고 뭐 이런 실수가 2개가 나온 거예요. 뭐 백패스하면서 미스. 그러니까 벤투 감독한테 박용우라는 선수는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선수였던 거죠. 아, 너무 운이 안 좋았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인 거야. 만약에 크리스만 감독이 경기 와서 이제 K리그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뽑만해 사실.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첫인상을 뭐 한 2경기 굉장한 실수를 해버려. 그럼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 선수다. 박용우가 몰랐으면 좋겠다. 클린스만 감독 오는지. 왜냐면 우리 그때 옛날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축구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자기 실수한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클린스만 오는지 모르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묻고 싶어요. 울산이 강한데 지금 울산 수비 라인이 설영우, 그다음에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이거든. 네. 그 다음은 누구 있죠? 김기희 김기희, 센터백. 그리고 왼쪽에는 뭐 이명재가 이명재, 임종은 센터백 임종은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이대가 좀 전체적으로 좀 있네. 좀 있네. 네. 정승현 빼면 옛날에 한때 K리그 안에서는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했던 선수들이 있긴 한데 다 한가닥 했던 근데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좌를 해줄 것인가가 중점이 되네. 그리고 22세 카드가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시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별로인 것 같아요. 완전. 네, 저도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제 15분도 안 써. 그래. 정말 정말 7분 뭐 7분까지 못 봤는데. 7분은 못 보셨나요? 아니 수원 FC 2분에 뺐어요. 예, 옛날에 옛날 말고 이번 시즌. 이번 시즌에 네. 7분은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 10분 때. 네. 네. 옛날에는 계속 예의상 20분까지 썼던 것 같은데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니 뭐 자기 네. 팀 지금 어쨌든 지금 분위기 이기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에 맞느냐 100%라고 하면 대답을 못할 거고 저는 그냥 단순해요. 경기장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경쟁에서 이긴 최고의 선수들의 베스트 11을 저는 보는 게 프로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아코스틱 90분 내내 보고 싶잖아. 그쵸. 아코스틱도 막 그래가지고 들어오고 교체돼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수원 FC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 이유입니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K리그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반이나 얘기했습니다. 와. 그래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어떤 분위기 아주 급하게 알아보는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왜 웃죠? 그냥 급하게 알아보는 전망이었어요. 한두 가지 포인트별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K리그 중계 두 분이서 하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제가 4월 첫 번째 중계가 네. 수원 삼성 대 강원 FC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승이 나올까요? 그냥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그 경기 안 보겠습니다. 나는 약간 부담돼. 오히려 1, 2위 경기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둘 다 지금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수원 삼성은 좀 화나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강원도 뭐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들을 만나야 되나부터 약간 좀 고민이 됩니다. 경기 전에? 경기 전에 일단 어떻게 어떤 얼굴로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될지부터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홈이에요? 수원 삼성이요. 수원 삼성 홈이군요.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또 K리그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할 얘기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